폴란드 국경을 감싸는 대기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죄어들고 있다. 러시아가 다시금 폴란드를 향한 침공 야욕을 드러냈다는 소식은 단순한 언론 보도를 넘어 유럽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의 전조, 불길한 메아리로 퍼져나갔다. 무려 30만에 육박하는 러시아 병력이 국경 인근에 집결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전해지자 전 세계의 시선은 한순간에 동유럽의 최전선, 그 불안정한 화약고로 일제히 쏠렸다. 이는 단순한 군사훈련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의 잔혹한 서막인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순간의 상황이 결코 평범치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폴란드 내부를 짓누르는 공포와 긴장감은 언어로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거리의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뉴스 채널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혹여나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정부는 연일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밤늦도록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여념이 없다. 나토 동부 방어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은 일제히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러시아의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을 맹렬히 규탄했다. 그러나 말뿐인 규탄의 목소리만으로는 전차의 궤도를 멈출 수도, 발사된 미사일의 경로를 되돌릴 수도 없는 현실이 엄습했다. 이번 국면에서 특히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의 위협이 단순한 지상군의 움직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상과 공중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듯 전략 폭격기와 최신 전술 미사일을 대거 배치하며 그 실질적인 위협을 숨김없이 노골화했다. 그 즉각적인 반응으로 폴란드군과 나토 연합군은 곧장 방공망을 재점검하고 급박하게 전력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것이 초단위로 변화하는 살벌한 전장의 리허설과 같았으며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불길로 번질 수 있는 폭발 직전의 위태로운 긴장 상황이었다. 이 숨막히는 순간 전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카드로 등장한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FA-50이었다. 폴란드가 이미 도입을 결정한 이 경공격기는 유럽 최전선의 위기 속에서 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잠재력을 지닌 핵심 자산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 폭격 훈련에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전해지자 폴란드 내부를 넘어 나토 전체가 그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에 경탄하며 시선을 돌렸다. FA-50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동맹국 간 군사협력의 깊이와 기술적 신뢰를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로서 FA-50은 한순간에 국제 언론의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세계 안보 환경의 새로운 지표로 떠올랐다. 폴란드 국경에 운집한 30만 러시아 병력, 지상에서 공중까지 이어지는 전면 초토화 시나리오, 그리고 이 모든 전운 속에서 실전 임무를 준비하는 FA-50. 지금 유럽은 한편의 숨막히는 군사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심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전운에 깊이 잠겨 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전 세계가 눈을 떼지 못하는 최전선의 서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단순히 숫자로만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30만 병력이 국경에 집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협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막대한 병력 뒤에 숨겨진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다. 러시아는 오랜 세월 서방과의 대립 구도를 교묘히 활용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장해왔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이번 폴란드 국경 병력 집결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나토 전체를 압박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전술적 카드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천 대에 달하는 최신형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장거리 포병 전력은 폴란드 국경선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처럼 엄습해왔다. 특히 러시아가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전술 탄도 미사일은 국경을 넘지 않아도 폴란드의 주요 군사기지와 핵심 도시들을 순식간에 위협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이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발트 3국과 독일 동부에 이르기까지 나토의 방어망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유럽 내부에서는 러시아가 실제 공격에 나서지 않더라도 이러한 대규모 병력 집결만으로 이미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다는 냉철한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힘은 지상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중 전력 또한 나토가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다. 전략 폭격기, 최신형 전투기, 그리고 다양한 순항 미사일은 러시아의 전력을 한층 입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만든다. 특히 공중에서 동시에 가해지는 압박은 나토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토 내부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만약 폴란드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양자 간의 전쟁이 아니라 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을 발동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사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 러시아와 수차례 격돌하며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렇기에 이번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민족적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경선에 도열한 30만 러시아 병력은 과거의 전쟁 상처를 다시금 후겹하며 폴란드 국민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나토 동맹국과 연일 협의를 이어가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홀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이 상황의 전개는 나토 전체, 나아가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대응 의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킨 것은 단순한 힘과시일 수도 있고 실제 침공의 끔찍한 전주곡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냉엄한 사실이다. 전략, 외교, 군사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는 치밀하게 계산된 수를 두며 서방 세계의 반응을 떠보고 있으며 서방은 이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다. 바로 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폴란드가 선택한 무기체계와 국제협력은 전장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30만 병력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폴란드 정부는 즉각적으로 나토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미국과 영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논의했다. 문제는 단순히 폴란드의 안보가 아니라 나토의 집단 방위체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모든 동맹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나토 조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미국은 가장 먼저 그리고 단호하게 반응했다. 워싱턴은 나토 영토를 침범하는 어떠한 공격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경고했고 공군기와 병력을 단계적으로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첨단 전투기와 정밀 유도무기 체계를 동유럽에 추가 배치할 수 있다는 발표는 러시아를 향한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한 경고음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미국의 기조에 동조하며 전투준비 태세를 최고조로 강화했고 독일은 자국 영토 내 나토 병력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며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유럽의 언론들은 제2의 냉전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극적인 표현까지 쓰며 긴박한 전운의 공기를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나토 내부에도 균열의 조짐은 존재했다.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와의 전면 충돌이 가져올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군사적 피해를 우려하며 신중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유럽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파멸에 빠질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적 계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폴란드 입장에서 이러한 소극적인 논의는 그야말로 사치였다. 국경에 몰려든 병력과 미사일의 위협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았고 폴란드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생존의 시간이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폴란드는 스스로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미국산 전투기 도입뿐만 아니라 한국산 FA-50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비교적 빠른 납기 기간, 실전 운용이 즉시 가능한 뛰어난 성능, 그리고 탁월한 가격 대비 효율성은 폴란드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카드였다.
더 나아가 FA-50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나토의 틀 안에서 아시아 동맹국과 유럽을 굳건히 연결하는 전략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러시아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강력한 국제적 메시지였다. 국제사회는 숨을 죽인 채 사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압박은 단순히 동유럽 국경 문제를 넘어 세계 질서의 균형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나토가 실제로 단결하여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부의 균열과 갈등으로 러시아의 전략에 휘둘리게 될지. 지금 유럽의 하늘 아래에서는 역사의 거대한 갈림길이 활짝 열리고 있다. 그리고 그 갈림길 한복판에 폴란드와 나토가 함께 서 있다. 폴란드가 선택한 FA-50은 단순히 경공격기로 분류되는 전투기가 아니다. 이 기체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오랜 연구와 기술력을 집약하여 개발한 실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며 그 신뢰성을 입증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노골적인 위협 속에서 이 전투기를 전면에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선택이자 동시에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FA-50은 짧은 납기 기간 덕분에 긴급 상황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었고, 이는 당장 실질적인 전력 증강이 절실했던 폴란드에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FA-50은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선 실질적 전투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며 단거리 활주로에서도 이륙이 가능해 전장의 유연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나토 표준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전자장비와 무장체계는 연합군 작전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며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게 한다. 폴란드 공군은 이미 FA-50의 실제 폭격 훈련을 통해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고무적인 보고를 공개하며 자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다. 러시아와 직접 맞서야 하는 유럽 최전선 국가가 아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받아들여 자국 전력으로 편입시킨다는 사실은 국제 안보 환경에 새로운 축이 형성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였다. 이는 러시아에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였다. 즉, 서방 진영의 군사 네트워크가 단순히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국제 언론들은 FA-50의 등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실전 배치된 한국산 전투기, 폴란드 공군의 새로운 날개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 기체가 실제 전장 환경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분석하기에 분주했다. 일부는 FA-50을 러시아 최신 전투기와 직접 비교하며 한계점을 지적했지만, 다른 분석가들은 FA-50의 신속성과 다목적성,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야말로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요인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폴란드가 FA-50을 실전에 투입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무기 시험을 넘어 세계 군사 균형을 시험하는 중대한 무대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거대한 전력에 맞서 작은 전투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은 단순한 전술적 사건을 넘어 강력한 상징적 메시지로 깊이 자리 잡는다. 유럽의 하늘 위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불을 뿜는다는 사실, 그것은 세계가 다시는 과거의 단극 질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지도 모른다. 실전 상황을 가정해보자. 러시아가 대규모 지상군과 함께 전술 미사일을 쉴 새 없이 발사하며 폴란드 국경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순간,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나토의 방공망이다. 수십 발의 미사일과 폭격기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면 아무리 촘촘하게 구축된 방어망이라도 순간적으로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때 공중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체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 결정적인 자리에 폴란드의 FA-50이 투입된다. 소형이지만 빠른 기동성과 최첨단 정밀 유도 무장을 갖춘 FA-50은 국경 인근에 배치된 러시아 포대와 지상 목표를 초기에 무력화하는 핵심 임무를 맡는다.
FA-50은 단독으로 러시아의 거대한 전략 폭격기를 제압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분명하다. 적의 방공망과 지상 화력에 1차적인 압박을 가해 숨통을 트여주고 나토의 주력 전투기, 즉 미국의 F-35나 독일의 유로파이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FA-50은 전장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러시아의 첫 파도를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와 같다. 폴란드 공군은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FA-50을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닌 전술적으로 핵심적인 작전 자산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훈련에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FA-50은 정밀 유도 폭탄으로 러시아 지상기지를 정교하게 타격하고 공대공 미사일로 전술기를 견제하며 제공권을 방어할 수 있다. 특히 짧은 이륙 거리를 활용하여 국경 인근 소규모 기지에서도 신속하게 출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러시아의 예측을 벗어나게 만드는 치명적인 이점이다. 만약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FA-50은 국지적인 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동시에 폴란드 지상군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골칫거리다. 거대한 전략 무기를 총동원해도 소형 전투기의 기동성과 분산된 공격을 막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나토 전체의 방공 및 공중 작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순간 FA-50의 작은 몸집은 오히려 강력한 파괴적 효과를 발휘한다. 상대가 방심하는 순간 이미 지상 화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게 될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두고 B11세기형 전쟁에서는 반드시 대형 무기만이 승부를 가르지 않는다고 냉철하게 평가한다. 현대 전투기는 단순히 크고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것보다 얼마나 빠르게 전장에 투입되어 얼마나 정밀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FA-50은 작지만 강한 무기라는 압도적인 평가를 받으며 폴란드 방어 전략의 최전선에 당당히 자리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나토의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유럽의 하늘 위에서 FA-50이 날리는 불꽃은 단순한 전술적 장면을 넘어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유럽 전장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 직결시킨 30만 병력은 단순한 군사적 압박을 넘어 나토 체제 전체의 존재 이유와 결속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신속하게 반응하며 대응 의지를 과시했지만 실제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 끔찍한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전면전이 촉발된다면 유럽의 정치, 경제, 군사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국제 질서는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폴란드가 선택한 FA-50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닌다. 한국산 전투기가 유럽의 심장부에서 실전에 투입되는 순간 그것은 국제 군사 협력의 새로운 상징이자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된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소형 전투기가 수행하는 정밀 타격과 신속 대응은 전쟁의 양상이 더 이상 전통적인 힘의 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계는 점점 더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전쟁의 시대로 깊이 들어섰다. 국제사회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며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첫째, 전쟁은 결코 국지적인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폴란드 국경의 긴장은 곧장 대서양을 건너 미국과 유럽을 연결했고 다시 태평양까지 파장을 확장시키며 전 지구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둘째, 첨단 군사기술과 굳건한 동맹의 결합은 새로운 억지력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FA-50과 같은 무기체계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동맹국 간의 깊은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며 이는 러시아조차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지로 작용한다. 향후 전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러시아가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지 아니면 군사적 압박을 통해 정치적 양보를 끌어낼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럽은 이미 전쟁의 공포와 긴장 속에 깊이 잠겨 살아가고 있다는 냉엄한 사실이다. 국경선에서 울려 퍼지는 전차의 굉음,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괴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류가 다시는 외면할 수 없는 엄중한 경고이다. 폴란드와 나토, 그리고 세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의 도발에 끌려가며 새로운 비극을 맞이할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바꿔왔다. 그리고 지금 그 운명의 순간이 도래했다. 폴란드의 하늘 위에서 작은 FA-52 날개를 펴는 장면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시험대일지도 모른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유럽의 운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여지고 있다.